처음 토마토 키우시는 분들, 곁순 제거하세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곁순 왜 굳이 제거해야 할까요? 사실 곁순은 제대로 잘라져야 토마토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어 굵고 튼튼하게 자라는데, 이 곁순이 뭔지 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자르다가 잎사귀를 몽땅 잘라버리는 실수를 하거나, 텃밭에 나갔더니 곁순이 너무 커져서 도대체 이게 원줄기인지 곁순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곁순이 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왜 꼭 잘라야 하는지,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곁순과 원줄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리하고 쉽게 농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농사귀인입니다. 토마토를 굵고 실하게 키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곁순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곁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곁순이란 잎과 줄기 사이에 Y자 모양의 겨드랑이 부분에서 쑥 튀어나오는 작은 가지를 말합니다. 처음엔 연하고 작지만 그냥 두면 줄기처럼 점점 굵어지고 심지어 열매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게 원줄기야? 곁순이야? 하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겹순은 왜 제거해야 할까요? 토마토 식물도 사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햇빛, 물, 양분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자라는데, 겹순을 그대로 두면 이 자원이 줄기, 잎, 겹순, 열매까지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돼 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우리가 먹고 싶은 열매는 작아지거나 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겹순을 미리미리 제거해주면 영양분이 원줄기와 열매에 집중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크고 더 단단한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원줄기와 겹순을 구분하는 방법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겹순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패스하고, 원줄기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모종에서부터 위로 곧게 쭉 뻗은 중심 줄기, 이게 바로 원줄기입니다. 반대로 잎과 줄기 사이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나는 작은 줄기, 이게 곁순이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혹시 원줄기와 곁순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자라면 꽃이 피는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원줄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꽃이 계속 피어나지만, 곁순은 처음에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잘 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곁순 제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곁순 제거의 두 번째 이유도 가장 중요합니다. 곁순을 그냥 두면 잎이 점점 많아지고 무성해져서 식물 내부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죠. 통풍이 안 되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병이나 역병 같은 병해가 생기기 쉬워 곁순을 잘라주는 것만으로도 병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줄 설치까지 함께 해주면, 토마토 줄기를 공중으로 유도해서 키워주면 통풍도 더 잘 되고 햇빛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서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당도 높은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토마토가 땅에 닿지 않게 해주면 토양 속 병균이나 해충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열매를 더 깨끗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끈으로 일일이 묶지 않아도 클리퍼형 고정 도구가 있어서 훨씬 간편해졌어요. 손잡이만 꾹 눌러주면 바로 고정되니까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겹순은 도대체 언제부터 제거해야 할까요? 모종을 심고 나서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 잎과 줄기 사이에 조그만 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연하고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겹순이 아직 작고 부드러울 때 손으로 톡 꺾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굳이 가위 안 써도 되고 식물도 스트레스 거의 안 받죠.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토마토 상태를 살펴보면서 새로 올라온 겹순을 제거해주면 되니, 우리처럼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들지 않은 작업입니다. 만약 겹순이 너무 자라버렸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가위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겹순 제거를 하지 마세요. 습기가 많을 때 자르면 상처난 부위에 병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작업은 아침 시간대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햇빛이 새기 전에 해주면 식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상처 회복도 빠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타이밍을 강조할까요? 겹순을 너무 늦게 자르면 그 겹순이 줄기처럼 굵어지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어버릴 수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겹순을 잘라버리면 식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이미 맺힌 다른 열매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순이 작고 연할 땐 손으로 톡! 이게 식물도 사람도 가장 편한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겨순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겨순이 자라면 잎도 많아지고 줄기도 복잡해지면서 식물 내부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기 쉬워지며 곰팡이병이나 엿병, 흰가루병 같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분이 분산되어 원래 하나의 줄기로만 가야 할 영양이 겨순으로도 빠져나가게 되죠. 결국 당도 낮고 작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줄기와 잎이 자라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열매 맺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확 시기도 점점 밀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 수는 많아질 수 있지만 작고 품질이 떨어지는 열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수확량은 늘어도 상품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크고 맛있는 토마토를 얻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겨순 제거만으로는 토마토를 굵고 실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살짝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순 제거 말고도 토마토를 굵게 키우는 또 다른 방법, 추비와 액비입니다. 먼저 추비, 그러니까 웃거름부터 볼게요. 추비는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할 때 주는 비료인데요. 보통 모종 심고 나서 3, 4주쯤, 이 시점에서 한번, 그리고 첫 꽃이 피고 나서부터 2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주면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주당 20에서 30g 정도 주며 비료는 줄기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뿌려주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주면 뿌리가 타는 비료 화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음은 액비, 즉 액체 비료입니다. 이건 첫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착과 초기부터 주면 좋아요. 역시 2주 간격으로 꾸준히, 특히 과실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사용할 때는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중에 주는 게 좋고, 옆면 살포할 때는 잎의 뒷면까지 고르게 분사해야 효과가 큽니다. 이럴 때 분무기를 활용하면 훨씬 편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분무기를 찾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비료는 무조건 적게, 자주가 원칙입니다.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추비랑 액비를 같이 줘도 되느냐 궁금하시죠? 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기와 양을 꼭 조절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비료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추비는 천천히 녹아서 오랫동안 양분을 공급하는 기본 체력 유지용, 액비는 빠르게 흡수되며 단기적으로 생육을 보충하는 응급 보강용입니다. 즉, 기초 체력을 추비로 잡고 필요할 때 액비로 쫙 보강해주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주 차에는 복합비료 20g만 줍니다. 5주 차에는 액비만 500배 희석해서 관주해 줍니다. 6주 차에는 다시 복합비료 20g만 주고 7주 차에는 칼슘 옆면 살포를 해줍니다. 8주 차 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반복하며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날에 추비랑 액비를 동시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염류가 쌓이면서 뿌리 손상이나 잎 끝이 타거나 열매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과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추비를 준 주간에는 액비는 쉬거나 옆면 살포만 가볍게 해주고 액비를 줄 때 희석 비율을 꼭 지켜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너무 다양한 비료를 한꺼번에 혼용하는 건 피해주세요. 만약 잎색이 지나치게 짙거나 생육이 너무 왕성하다면 이미 영양 과잉일 수 있으니 이럴 땐 액비는 과감히 생략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토마토를 굵고 실하게 키우기 위해선 겨순 제거와 더불어 추비와 액비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법만 잘 지켜도 당도 높고 굵은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토마토 겨순 제거 방법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